9470kHz, 9470kHz. 여기는 RBS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북한에 있는 동포 여러분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2026년 새해에는 북한을 포함한 모든 공산주의 이념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무너지고 자유를 누리는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600년대) 근대 철학의 출발점이라고 불리는 사상가 르네 데카르트라는 프랑스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데카르트의 철학에서 명제로 남은 것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한 문장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모든 것을 의심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나 자신만큼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그가 살던 시대는 종교와 과학, 전통과 새로운 지식들이 충돌하던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데카르트는 이런 혼란 속에서 확실한 진리를 찾기 위해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까지도 하나씩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의 출발점, 바로 생각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데카르트의 철학은 모든 것을 의심하는 데서 시작하지만 결국은 더 확실한 진리를 세우기 위한 시도였다고 평가됩니다. 그의 생각은 이후 과학과 철학 전반에 큰 영향을 주며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사고하는 방식에 깊이 스며들어 있는데요. 데카르트가 남긴 많은 말 중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이 있었습니다. 진정 진리를 추구하려면 최소한 인생에 한 번은 가능한 한 모든 것에 대해서 의심을 품어봐야 한다. 이 명언은 진리 탐구의 출발점이 의심이라는 데카르트의 방법론적 회의 정신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남의 말을 믿기보다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야 한다는 말이죠. 의심이라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갇혀있던 사고와 나의 잘못된 생활들을 깨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RBS 시작합니다.
북한 종합 날씨 예보입니다. 23일 평남과 함남, 황해도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고 평북과 함북 대체로 맑겠습니다. 24일 전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예보입니다. 평안남도 평양, 내일 구름 많다가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5도에서 최고기온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평안북도 신의주, 내일과 모레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4도에서 최고기온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성, 내일 날씨 맑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1도에서 최고기온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황해도 해주, 내일 구름 많다가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7도에서 최고기온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 내일 구름 많다가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8도에서 최고기온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남도 함흥, 내일 구름 많다가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5도에서 최고기온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산, 내일 날씨 맑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3도에서 최고기온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북도 청진, 내일과 모레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2도에서 최고기온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무산, 내일 날씨 맑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4도에서 최고기온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 날씨 예보입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 내일과 모레 날씨 맑겠습니다. 동해 북부 먼바다, 내일 구름 많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와 먼바다 1에서 2m 되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와 먼바다, 내일 구름 많다가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 0.5m, 먼바다 0.5에서 1m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아멘. 이상 날씨였습니다. 여기는 RBS 부흥복음통일방송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자란 청년, 북한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탈북한 청년이 나누는 대화입니다. 통일에 대한 다양한 시선, 그리고 우리가 통일에 대해 어떤 것을 생각하고 준비해야 하는지를 함께 대화로 나누어 보는 시간인데요. 너와 나의 어울림 방송 시간입니다. 너와 나의 어울림은 한국 기독교 순수복음방송 극동방송과 이곳 RBS 부흥복음통일방송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북녘에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들도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지 함께 생각하시면서 통일에 대해 더욱 생각하고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남북한 청년들이 통일을 준비하며 기도하는 시간, 너와 나의 어울림. 자, 오늘도 남북한 2030 청년들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각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웅입니다. 안녕하세요. 취준생 옥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학원을 졸업하고 NGO를 운영하고 있는 철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온 현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회를 거듭할수록 우리 청년들의 솔직하고 또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열망이 느껴지는 시간, 너와 나의 어울림, 오늘도 함께 할 텐데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통일의 모습은 어떤가요? 남북은 그동안 여러 가지 통일의 모습을 논의도 했고 각자 주장을 한 바도 있습니다.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지만 하나된 모습을 주장하는 연방제도 있었고 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3단계 통일 구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용어들보다 적화통일, 평화통일 같이 무력에 의한 통일 또는 대화와 교류를 통한 평화적인 통일의 방법도 있을 거고요. 남북한 사이에 벌어져 버린 경제적인 격차를 바탕으로 한 흡수 통일의 모습도 있을 겁니다. 다양한 통일의 모습 그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또 북한의 동포들이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고 이 사회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통일이 돼야겠죠. 오늘은 남북한 출신 청년들과 함께 바람직한 통일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람직한 통일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누는 2030 청년분들 가운데 무려 3분이 북조선 출신이십니다. 네, 북한에서는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북에서도 이제 배우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 북한에서 생각하는 통일의 모습은 어떤가요? 어떤 방식인가요? 너무 어릴 적이어가지고 잘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약간 북한에 의해서 통일되는 거를 되게 많이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북한이 네. 주도해서 네네. 하는 통일? 맞죠? 네, 맞나요? 저 역시도 이제 학교에서 통일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을 때 전쟁으로 인한 통일의 모습은 아니었으나 어디까지나 북한 체제가 이제 남한 체제를 흡수하는 결론적으로 보면 흡수 통일을 교육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북한의 체제가 유지가 되면서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 네, 사회주의 맞습니다. 체제로 통일이 되는 모습을 맞아요. 그렸군요. 네. 오늘 제가 생각했던 거랑 사실 조금 달라요. 그래요? 네. 우리 남한에서 생각했을 때는 북한은 적화 통일, 무력으로 이제 전쟁을 또 일으켜서 분명히 통일을 시킬 거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전쟁이 날 것 같기도 하고. 또 북한이 또 쳐들어오지 않을까. 네, 그랬었는데 그 평화 통일을 북한에서도 원하고 있었다고 하니 그게 조금 새롭네요. 그 평화라는 개념이 이제 한국에서 말하는 평화와 이제 북한에서 말하는 평화가 좀 다른 것 같고 이제 적화통일이라고 말씀해 주신 이유가 그 말이 맞아요. 근데 어떤 맥락에서 그러냐면 이제 남한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잖아요. 미군에 의해서 우리가 분단이 됐기 때문에 이제 미군을 내쫓고 평화통일 이루려면 미군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미군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전쟁을 해야 돼요. 그렇죠. 아. 그런 맥락에서의 적화통일을 얘기하는 건 맞아요. 남한에 미군이 없으면 평화적으로 전쟁 없이 통일을 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북한에서는. 예. 그럼 우리 학교들에 가면 네. 학교 그 벽에도 미제 승냥이들을 몰아내자 그 포스터가 걸려 있잖아요. 맞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네. 북에서도 어쨌든 전쟁을 할 수도 있고 네. 이제 북한의 체제를 기본으로 한 통일을 원했을 거고 우리 옥수님 어때요? 우리 남쪽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중심이 된 통일을 네. 원하고 있다고 좀 배웠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흡수 통일을 되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북에서 탈북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 북한의 체제를 그대로 가져간 통일이 아닐 테니까 그래서 흡수 통일을 놓고서도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네. 그 기조가 아니라고 하니까 또 약간 혼란스러운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흡수 통일이라고 하면은 어느 한쪽의 체제가 우위가 돼서 맞죠. 다른 체제를 버리게 하고 네. 경제나 사회나 영토나 국민들의 모든 것을 흡수한다라고 해서 이제 흡수 통일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정부 들어서 흡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시도하지 네. 않겠다, 추진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어떠셨어요? 저는 조금 그러면 이제 이 정부는 북한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 거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흡수통일이라는 게 뭐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이제 그 좀 완전히 북한을 한국에 뭔가 편입하는 방식으로 통일이 되는 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맥락 흡수통일이 되게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흡수통일이 아니다 싶으면 이 사람들은 북한을 정상적인 국가로 생각하나? 뭐 약간 이런 생각이 되게 들어서 뭐지?
이 정도는 뭐지라는 그 의구심을 어떻게 떨쳐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른 분들은. 저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제 흡수 통일에 대한 그 경계를 어디까지나 가지냐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말씀했다시피 흡수 통일이 어느 한 체제가 다른 체제 뭐 행정이나 뭐 법적인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흡수하는 게 흡수 통일이라고 본다면은 통일이 된다는 가정하에 모든 것이 다 흡수 통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그렇죠. 하기 때문에 네. 흡수 통일을 완전히 정부에서 우리는 반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외교적인 문제나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정치적인 개념에서 야기는 그런 문제를 좀 피하기 위한 북한을 좀 것이 자극하지 아닌가. 않으려고 네, 하고 그런 느낌을 좀 없지 않아 저는 받았습니다. 좀 반대나 혼란을 피하기 위한은 네. 아니, 근데 여기 지금 옥순 동무가 우리 조선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흡수 당한 것 같은데. 우리 옥수님은 어떠세요? 어쨌든 우리 남한의 정부의 입장을 들었을 때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북쪽에서 적대적 두 국가를 들고 나왔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부에서는 김정은을 자극하지 말자 이런 기조로 한 발을 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흡수통일은 북의 입장에서도 너희 사회에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나라의 체제로 통일을 할 거야 라고 어쨌든 자극하는 메시지이다 보니까 소극적인 통일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는 지금의 대화 단절을 돌파해 나가기 위한 유인책의 하나라고 그냥 생각을 했거든요. 네. 결국에는 흡수 통일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아. 근데 이게 흡수 통일이라는 워딩에서 우리가 누구를 흡수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흡수 통일을 해야 됩니다. 북한 주민들과는. 왜냐하면 북한 주민들도 그걸 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전쟁이나 났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말은 내면에는 전쟁이라도 나서 한국이 우리를 좀 구해줬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누가 지나가면 어차피 우리가 이길 텐데라고 말을 바꾸긴 하지만 그러니까 주민들은 흡수의 대상이다. 그러나 북한 정권과 우리는 흡수가 불가능한 그렇죠. 제로섬 관계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권 관계자들은 몰아내거나 몰락하거나 적대적일 수밖에 없고 주민들은 협력과 흡수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저는 그 흡수 통일을 반대한다는 얘기를 했을 때 만약에 이들이 정권을 대상으로 했다면 뭐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주민들을 염두에 두고도 그 말을 했다는 것은 2,500만 북한 주민들을 버리는 의미의 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양면의 감정이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에서 사실은 남쪽의 대통령이 통일을 추진하지 않겠다, 주장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들었으면은 많은 북한 주민분들이 좀 실망을 했을까요? 그렇죠. 아까 되게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흡수통일 얘기를 할 때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해서 찬성한다. 이 현 정부가 찬성한다라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였어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까지 북한과 어떤 의사소통이나 교류를 하려고 하지만 전혀 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 싫어하는 것들을 다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부가 원하는 게 과연 통일일까? 약간 이런 생각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흡수 통일을 한다고 하면 진짜 그 주민만을 생각을 했을 때 보면 흡수 통일이 되게 맞는 통일이거든요. 근데 흡수 통일 원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어디까지나 북한 정부의 입장을 대한민국 정부가 대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되고 와닿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대화의 자리로 참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끌어와야 하기 때문에라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지금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해도 일시적으로 뭔가 대화의 문이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북한은 북한 정권을 결국은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체제를. 그래서 그 대화가 뭐 일시적으로 진행이 될지 몰라도 더 이상의 전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북한 내서 우리나라 정부와 대화의 자리에 나오려면 얻을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정부와 대화에서 얻을 게 없어요. 지금은 미국과 대화를 하면 얻을 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항상 통미봉남 정책을 할 때도 우리나라는 수단으로 그냥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우리나라 정부와 대화할 가치를 느낀다고 보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나라에서 계속 북한을 대화의 자리를 이끌어낸다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북한에서 우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이전 회차에서 적대적 두 국가 단절 상태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뭐 얘기를 나눠봤지만 결국에는 대화가 재개돼야 되는 건 맞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가운데 이 정부는 흡수 통일을 포기라는 그런 표현을 한 것이고 결국에는 어쨌든 나중에 통일에 대한 그 시점이 되면 더 우위에 있는 어떤 자본주의나 민주주의 쪽으로 오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주민들이 실망하지 않을 어떤 메시지는 분명하게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 바람직한 통일의 모습은 어때요? 그냥 정부끼리 이렇게 만나가지고 통일하자! 이게 맞을지 아니면 이전에 정부들에서 외쳤던 뭐 연방제라든지 뭐 3단계 통일 구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네. 어떤 방식이 좀 좋다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가장 바람직한 통일이라고 하면은 이제 경제적이나 시간적이나 그런 비용을 줄이고 그리고 갈등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통일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그 부분에 가장 최적화된 게 합리적인 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정치 체제로 빨리 통일을 하나로 다 통합하기보다는 준비 단계가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네. 네,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통일이 약간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다 보면 엄청난 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체제도 엄청 다르고 또 경제적인 생활 수준도 많이 다를 텐데 그래서 통일에 앞서 좀 교류가 조금씩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단순히 영토만 하나로 합쳐지는 게 아니라 모든 주민들이 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통일 방안이 논의가 많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회적인 갈등을 좀 피하고 서로가 통일을 원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있으면 좋겠다. 네. 우리 철수님은 어떠세요? 이게 저는 사실 매번 이런 통일에 대해서 논의할 때 약간의 아쉬움이 좀 남았었어요. 왜냐하면 늘 많은 분들이 통일을 논할 때 이 북한 주민들과의 통일에 대해서 논하기보다는 어떤 체제 간의 통일에 대해서 많이 좀 논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통일을 할 대상은 북한 주민들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2,500만 주민이 사는 곳이 북한이고 김정은이 거기를 대변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북한 주민들과 어떻게 합하여지고 어떻게 잘 살지에 대한 논의가 저는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통일은 어떤 체제 간의 어떤 합의나 점진적인 프로세스가 아니라 주민들 사이에 왕래가 있고 주민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다면 그때가 통일의 시작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서 사실 탈북민들이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탈북민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교류를 하고 그래서 이런 탈북민들을 통해서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아니지만 이렇게 극동방송이나 청취자분들 같이 민간에서 좀 탈북민들을 통한 북한 주민들과의 어떤 약간 제3자를 통한 교류라도 그런 교류가 조금씩 있다 보면 좀 우리가 기대하는 통일의 모습이 가까워지지 않을까. 아마 이 이야기가 민족의 동질성을 좀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추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탈북민분도 그렇고 전 세계에 있는 흩어져 있는 700만 디아스포라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과 사람들이 우리 민족이 하나 되는 것에 초점을 더 맞춰서 그런데 준비하고 실행했으면 좋겠다. 교류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은데 이제 한국에는 북한에서 오신 분들 많잖아요. 남북 주민 간의 교류도 필요하지만 남한과 이제 북한에 있는 주민들과의 교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걸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뭐 대북 방송이나 이제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정말 수위가 너무 세다 하면 수위 조절을 해가면서라도 중단하는 게 아니라 그런 방송 교류를 계속해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서로 알아가는 게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생각하는 통일의 모습은 제가 지금 북한에 가서 살라고 했을 때 살 수 있는 곳이 북한이면 통일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려면 일단은 김정은 정권이 무너져야 되고 그래서 북한에 있는 모든 주민이 최소한의 인권이나 자유를 보장받는 그런 환경이 되었을 때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려면 일단은 또 다시 돌아와서 교류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북한 주민 그 교류가 우리가 보내는 방송을 북한 주민들은 사실 굉장히 좋아했는데 지금 이것도 또 교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약간 그런 게 있었대요. 시장에서 경마당에서 이 보이부 사람이 보안원이 이 어떤 애가 한국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잡아야 되는데 그 아이한테 한국말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걸 이 사람도 한국말로 해버린 거예요. 그게 서로 약간 눈이 맞아가지고 너도 큰일 봤구나. 났다. 그래만 너도 봤구나. 너도 나도 사실은 다 이미 우리 김정일 장군님께서도 보지 않았나. 네, 굉장히 강의셨잖아요. 네. 자, 이렇게 우리가 바람직한 통일의 모습은 어떨까? 또 용어에 우리가 집착하기보다는 결국에는 북한에 있는 사람들, 또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 한민족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가면서 또 그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지를 지금부터 논의해야 돼요.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먼저 온 통일이라고 불리는 우리 탈북민들과의 교류도 더 많아져야 되고 또 이런 대북방송뿐만 아니라 또 한인 디아스포라 세계와도 함께 노력을 해서 북한을 어떻게든 대화의 자리로 끌어올 수 있는 그런 물꼬부터 텄으면 좋겠습니다. 예, 통일은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니까 기도함으로 한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귀한 이야기 함께 나눠주신 2030 남북의 청년들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웅이었습니다. 옥순이었습니다. 철수였습니다. 편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또 봐요. 너와 나의 어울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북녘 동포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저는 금요일 밤 11시에 또 찾아올게요. 서울에서 방한나였습니다. 우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